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디노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4 시리즈 출시에 맞춰 구매 가이드 간단 정리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전작 모델들과 달리 조금씩 달라지면서 막상 뭘 사야 할지 고민하신 분들을 위해 제 주관적인 생각도 조금 담겨있긴 하나 객관적인 용도에 따라 바로 추천해드릴게요. 그리고 에어팟 프로2 구독자 이벤트도 고정 댓글에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미 아이폰 14 시리즈 관련된 정보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제일 저렴한 모델이라 해야 하나? 전작 아이폰 13을 계승한 6.1인치 아이폰 14의 경우 솔직히 말해서 가장 달라진 게 없는 모델이라 볼 수 있는데,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디스플레이 스펙이나 심지어 칩셋까지 거진 동일한 모델을 보여주는데, 그나마 색상 장인답게 이번에 나온 컬러들 역시나 잘 뽑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스타라이트나 미드나이트 말고 블루랑 퍼플이 새로 나왔던데, 이건 사진상으로만 봐도 제가 좋아하는 파스텔 톤에 살짝 물 빠진 듯한 느낌이라 제가 아이폰 14를 산다면 블루 아니면 퍼플 중에 살 것 같아요. 그리고 14에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은 카메라라 볼 수 있는데, 전작 13보다 저조도 환경에서 최대 2.5배 더 개선되었다고 해서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카메라를 제외하면 전작과 달라진 게 있나 싶긴 하거든요. 여기다가 13년 5개월 내 최고치를 찍은 환율 덕분에 전작 109만원에서 16만원이 나오는 125만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살짝 부담스럽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 영상에서도 13 프로가 더 이득일 수 있다 이런 영상도 올린 만큼, 내가 정말 14 컬러가 이쁘다 혹은 최신 폰을 사야 한다 이게 아니라면 저는 존버하시거나 13 프로를 사시거나 이게 더 괜찮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1차 사전 예약 중인 미국에서만 봐도 14 프로 1차 사전 예약분이 순삭당했지만, 반대로 일반 아이폰 14는 사전 예약이 3일이나 지났음에도 당일 재고가 넉넉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봐서는 물량이 많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히 인기는 덜하다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6.1인치 일반 아이폰 14만 그런 거고, 반대로 아이폰 14 플러스는 6년 만에 일반 모델에서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아이폰 중에서는 비교적 적은 가격으로 대화면 아이폰을 구매할 수 있기도 하고, 일반 14와 다르게 차이점이 하나 더, 배터리가 14 프로 맥스보다 오래가는 현존 아이폰 중에서 가장 괴물급 배터리 타임을 보여준다 하더라고요. 스펙상으로만 봐도 13 프로 때 100% 기준 평균 8시간 정도를 보여줬는데, 14 플러스는 제 생각이긴 하나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 수준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루 종일 켜놔도 거의 대부분 버티는 수준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14와는 다르게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선호하시거나 스마트폰을 오래 만진다 싶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쓰시지 않을까 싶네요. 만약 아이폰 14 플러스 구매할 만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어느 정도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도 135만원부터인데 자급제 기준 카드 할인 10% 정도 받는다 치면 실제 구입 가격은 120만원 초반대에 구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대망의 아이폰 14 프로도 봐야죠.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자면, 후면 디자인은 아이폰 13 프로를 거의 대부분 계승했다 볼 수 있지만, 색상 컬러는 블루 계열이 아닌 퍼플이 메인으로 등장을 했는데, 퍼플 색감은 시에라 블루처럼 화이트 계열이 아닌 블랙 계열이라 진한 느낌이 드는 퍼플이에요. 그 외 노치 디스플레이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하면서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들어갔죠. 재미있긴 하나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도 완성도로 나왔다면 제 생각에는 14 프로에 이어 15 프로도 14 프로와 마찬가지인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탑재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4 프로 앞면 디자인이 몇 년간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 시리즈만 단독으로 AOD가 탑재되었고, 카메라 또한 아이폰 최초로 48메가 렌즈를 탑재하였고, 메인 센서도 전작보다 65%나 커지면서 열심히 활용을 한 모습도 눈에 띄고요. 칩셋도 드디어 TSMC 4나노 공정이 적용된 A16 칩셋이 적용되면서 전작보다 대략 10% 조금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멀티코어가 5000점 이상 찍히는 스마트폰이 되었어요. 아무튼 종합적으로 보면 13 프로에 비해 이것저것 많이 추가되었거나 개선된 점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만 빼고 본다면 충분히 구매할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가격이 128기가가 155만원부터고 256기가로 산다면 무려 170만원이나 하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적인 부담이 있긴 하죠. 그래서 잘 팔릴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관심사가 되겠죠. 우선 1차 사전 예약을 진행
발행하는 미국에서는 가격이 동결되어서 그런가 몇 분 만에 골드를 제외하면 순삭당할 정도로 현재 아이폰 14 프로 주문 시 3, 4주나 걸리는 만큼 상당히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미국이 잘 팔리는 거 보니 한국도 중박 이상은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나 구매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전 예약 스타트 첫날에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14 프로 고민하신다면 사전 예약이 앞서 언급했다시피 제일 유리하다 볼 수 있어요. 막상 비싸게 주고 산다 해도 중고가 방어를 잘하기 때문에 15 프로가 나오기 직전까지는 사전 예약 가격이나 15 프로 출시 직전 가격이나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사는 게 그나마 좀 이득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 프로 맥스도 14 프로랑 마찬가지죠. 14 프로에 더해 6.7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와 100% 배터리 기준 10시간 정도 오래가는 배터리 타임을 보여줄 것 같은데 의외로 제가 13 프로 맥스를 써볼 때 느꼈지만 바형 스마트폰 끝판왕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무게만 제외하면 상당히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8g 무게 신경 안 쓴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폰 14 시리즈 구매 가이드 간단 정리를 한번 살펴봤는데 요약을 한번 해드려야죠. 아이폰 14는 지금 당장 14보다는 13 프로를 사는 것을 추천드리고 14 플러스는 배터리와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선호한다 하시면 구매 메리트가 있고 어느 정도 만족할 것 같아요. 14 프로는 가격 상관없다 하시면 충분히 구매 메리트가 있고 상당히 괜찮게 나온 아이폰입니다. 14 프로 맥스는 무게만 제외하면 거의 완벽하다 이렇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반 아이폰 14만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다 구매 메리트가 있는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